자, 오늘 5월 24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오전에는 교육방 방송을 진행하진 않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뭐 병원 좀 갔다 오느라 진행하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장을 조금 살펴봤는데 밖에서 근데 막 그렇게 강한 이슈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라 현대차 로봇 이야기 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애플 AR 헤드셋 출시 관련해가지고 뭐 맥스트도 한번 반짝였고 이런 모습 한 번씩 보여줬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막 강하게 테마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재미없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좋았다고 장이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거래대금 보시면은 전체 순위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넥스트까지 일단은 8등. 그 중에 이거 레버리지 같은 거 제외하고 5개 정도만 거래대금 2천억이 넘어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짜잘한 그런 모습으로 거래대금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움직인 그런 장은 아니었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죠. 근데 이렇게 하락한 거는 일단 미입장에서 그 시장이 이라는 주식이 시간에서 마이너스 30% 하락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불안감에 조금 고점에서 저항이 나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브리핑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오늘은 하락 마감을 해준 모습 그리고 저가 아예 그냥 땅바닥에 쳐가지고 마감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트 자체는 막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다. 어제 올려줬던 거를 그 다음 거래량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한다면은 볼린저 밴드 중간선 위치에 있는 현재 가격대 중심선 2630 위치하고 있네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상승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음봉을 다시 한번 장악하면서 좀 횡보세를 길게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매도세에 강하게 표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에 위치해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을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일단은 여기 5월 19일 날 저가 구간 시가 2576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위아래로 1%씩 열려있는 그런 조금 수렴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직은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긴 했으나 오늘 외국인 매도세 한번 보여주면서 조금 외국인의 우려가 섞인 매도가 출현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금리 인상 관련해서 많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구간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매도 비중을 실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일단 상승 마감을 해줬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을 했죠. 이거는 기관하고 외인 동시에 매도 강하게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분봉으로 봐도 오늘 그냥 계속 쭉 흐르기만 했어요. 최근에 한 3일 정도 올라갔다가 오늘 대부분의 상승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매물대 마찬가지로 여기 기준으로 아직 덜 빠졌죠. 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여기 매물대 쏠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수 의견에 힘을 실어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강한 매수 반등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피봇 1차 지지선 870일 위치하고 있죠. 현재가 대비해서 오늘 조금 많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2%니까 0.8%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은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입장에서도 일단은 볼린저 하락 다시 한번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여전합니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중간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러면은 하단까지 836까지 열려 있죠. 836에서 6까지 그 열린 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코스피에서 해석했던 5월 19일 날 시가 자리 853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 현재 자리 대비 마이너스 1.3% 정도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는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더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주제가 별로 없죠. 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주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그 뭐 투자를 하고 바이든이 투자를 하고 이런 이슈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공포에는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깐 살펴보면은 최근에 5월 13일 이후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5월 23일 고점에서 음봉 전환을 시켰고 다시 한번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조금 많이 들어왔었고 최근에 5월 6일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개인 매수 거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기관하고 외인은 조금 삼성전자 던져나간 모습이고요. 볼린저 밴드 일단 상단 터치를 하면서 돌파 시도는 했으나 음봉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테마를 받아서 많이 올라갔다면은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장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좀 결정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흐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사이클은 이쪽 21년 10월부터 21년 12월까지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때 그 미국의 공장 새로 짓는 과정에서 조금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라서 사실상 여기서 반전을 조금 더 시켜줘서 매수 흐름을 좀 이끌어내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기관이 매도 대응하면서 쭉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10월 이하로 일단 내려간 상황에서 삼성전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매수 반등 나왔으나 오늘 이 음봉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점 반등을 시도를 했으나 이 음봉 조금 깊게 꽂혔죠. 기존에 내려간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이슈 보면은 삼성 뭐 향후 5년간 450조 투자하겠다. 국내 비중 80% 투자하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획 발표에 비해서 이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건 좋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흐름은 나오지 못했다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입장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하방에 대한 그 우려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일 일단은 양봉 마감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꼬리고점 넘지 못했죠. 테스트한 거는 일단은 12,000 넘어가지고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 최소 조건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 관련해가지고 하락이 조금 컸다. 미국 주식 스냅 검색을 해보면은 로고로 나오나? 그럴 텐데 일단은 뭐 이 기업이 하락을 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많은 하락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시외가에서 하락을 했다 이러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나스닥은 하락하는 움직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만 간단하게 그어보면은 여기서 일단 개파락을 보여줬죠. 24일 7시 개파락한 다음에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윗꼬리 만들고 4시간봉 윗꼬리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압박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한번 반등했으나 실패하고 하락. 추가적으로 볼린저 열려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열려있기 때문에 11,730 그리고 여기 단기 매물대인 11,630 정도 11,600 그 정도까지 열려있다. 하락 퍼센트 대비하면은 0.7%에서 1.6% 하락이 열려있다 정도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단 시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근데 시장이 계속 지속되는 마당에 그 이슈 부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약방이 슬슬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생각보다 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까지 봤는데 국장 상황, 찡주 그리고 주시 종목 오늘은 꼽아놨죠. 어제처럼 뭐
시장 둘러보면서 주가에 대한 그런 간단한 분석들 하면서 보낼 수 있긴 한데, 오늘은 일반적인 컨텐츠로 세 종목 그리고 주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처음부터 살펴볼 거는 특징주 첫 번째로 SP 시스템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시스템스는 일단 먼저 차트부터 살펴보면은, 차트 입장에서는 일단 21년 12월부터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현대자동차 64억 규모 산업용 로봇 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로봇 테마가 조금 붙어서 움직였는데, 이때 이후로 이때 3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최근에 그런 잡 뉴스들 제외하고 검색해서 보면은 현대차 63조 투자 소식에 SP 시스템스 상한가 이렇게 바로 떠있죠. 로보틱스 등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8조 뭐 이렇게 있고 사업 계약을 맺고 있다. 12월에도 상한가로 움직였다. 이거는 뭐 재탕이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기술 관련해서는 SP 시스템스도 마찬가지지만 휴림 로봇이 됐다는 대장이 잠깐 살펴보면은 휴림 로봇은 상승을 못 해준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뭐 되진 않고 SP 시스템즈 이어서 텍스랑 UL 로보틱스랑 라운테크 미션 뭐 그 정도만 일단 움직였는데 제대로 부각받은 거는 일단 UL 로보틱스는 신규주라서 좀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SP 시스템스만 일단은 움직였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차트에서 해석을 하면은 5월 23일날 한번 반등을 했고 여기서 수렴하다가 하락을 했죠. 근데 하락하면서 거래량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모습 한번 보여줬고요. 오늘 초반에 그리고 상승을 보여줬죠. 상승 시가 2.3%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갭 크게 띄우는 종목과는 다르게 조금 매수에 힘을 붙어서 상승을 시켜줬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만약에 오늘 초반에 보셨던 분들은 SP 시스템스 매매를 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해석이 할 수 있겠고요. 상가 12,550 여기 자리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돌파를 했는데 21분에 돌파하고 조정 반등 3번 출현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시켜줬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 한번 쏟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쏟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물량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위치해 있다.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추세선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때 5월 23일도 고가 상한가를 달성한 다음에 저가 복마감을 했죠. 근데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매물대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 상한가 구간까지 한번 다시 테스트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10%가량 밑으로 열어둔 다음에 만약에 거래량 없이 마찬가지로 하락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짧게 한번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한번 봤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875억짜리죠. 상한가를 쳤음에도 두 차례 상한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875억으로 상당히 작은 시총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뭐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데 4분기 115억 그리고 21년 3분기는 55억 나와줬다. 그 정도만, 3분기래, 1분기죠. 2배 정도 매출액 나와줬고, 영업이익 1억 원에서 운전했다가 상승 3억 원, 아주 부채가 조금 더 많고, 자동화 시스템 100% 매출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공시가 떴죠. 비율이 좀 많다. 2.1%를 넘겼다.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보고서 이번 1분기 한번 보면은 자동화 주변 장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테마 가지고 있고 매출 로보틱스 그리고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있다. 내수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을 거고 21년 1분기 매출액 합계 135억이 매출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뭐 괜찮게 나왔을 텐데 21년 1분기 영업이익 이렇게 잡혔죠. 100만원 단위인가 1000원 단위죠. 1억 6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1억 6천 영업이익 보여줬고 그렇게 많다라고는 할 수 없는 수치지만 일단은 흑자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아까 봤던 것처럼 4분기 영업이익 3억 원에서 절반가량 하락이 나긴 하지만 일단 적은 금액이고 매출액 측면에서도 1분기 55억 대비 많이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이 이때 비해서 조금 이익률이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거 말고는 현재는 이슈는 뭐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기존 그 12월에 로봇 투자했던
그것만 부각을 받았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대장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리고 현대차 산업이 투자를 시작했다 라는 거에 비해서 소형주만 부각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장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SB 시스템스 조금 가라앉을, 조정 받으면서 가라앉을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그 정도만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주봉 단위로 보면은 이미 고점 직전이죠. 일봉 단위로 봐도 막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매물대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이때 터졌는데, 이때 종가를 넘겨줬죠. 3월 25일 종가 13,700원 넘기면서 일단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볼 매물대는 13,700에서 피볼 2차 저항선 13,400 정도 단기적으로 지지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 꼬리도 한번 만들어줬네요. 여기 올리고 꼬리 이렇게 치고 마감을 했고, 그래서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13,400 테스트 마이너스 3.5% 조정받은 다음에 추가 상승이고, 소형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정도만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일단은 5월 23일, 24일 매도가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9시 21분까지 매수 이어졌다가 이때까지죠. 이때 이후로 매도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장 막판에 9시 28분 이후, 이때 이후로 약간의 순매수는 있었긴 하지만 막 크게 의미는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소형주기 때문에 들쭉날쭉하죠. 그렇게 막 프로그램 효과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스 이렇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볼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대차 투자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 장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현대공업 무슨 일이 있나? 자동차 부품 중 시트 제작한다. 현대차 그룹이 투자하겠다. 그냥 이 소식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급등한다. 사실상 재료는 똑같죠. 이러면은 막 설명할 이유는 없고, 시가총액도 1180억 소형주입니다. 전기차, 자동차 부품, 시트 테마 가지고 있고, 매출액 소형주에 대비해서 잘 나오죠. 728억 나오고, 영업이익도 35억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자본 70%, 그리고 시트 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주 매출 차지하고 있다. 공식 보면은 5월 19일날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장내 매도 및 담보대출 대표이사 관련해서 조금 매도를 했다.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변동사유 장내 매도죠. 그냥 일단 고점에서 살짝 매도를 했다. 그쵸? 부산주공 안 걸쳐있는 테마가 없네. 부산주공이요? 오늘 뭐 부산주공 이야기도 안 꺼냈는데, 부산주공 수소 생산 뭐 관련해서 그런 거 있고요. 아무튼 현대공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현대공업 차트는 계속해서 윗꼬리를 만들어 줬네요. 윗꼬리 만들어 주면서 테스트를 계속 해줬습니다. 매물대 근데 거래량 크게 안 터진 상태에서 올려준 거 확인할 수 있겠고,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나온 기간에도 거래량 거의 안 터지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스트 5월 13일날 보여줬고요. 테스트 그리고 거래량 살짝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조정받다가 오늘 투자 소식에 상한가 시도 가 있었습니다. 고가 보면은 29.84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 14시 20분 이후로 조정을 받았고요. 시간외에서도 마이너스 1.85%로 쭉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고가에서 특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한가 일단 움직였고, 매도 한 번 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도도 한 번 보여줬고요. 이때 이후로 매물대 이탈하면서 매도세 한 번 보여줬고, 장 막판 매수세 한 번 보여줬으나 일단은 시외가 짧게 한 번 하락한 상태죠. 대략 여기 처음 상승할 그 초반 상승의 매물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시도를 해줬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그어보면은 하락 일단 더블탑 고점 만든 다음에 추세를 이어갔다. 근데 상승 시도 하락 구간 고점을 이탈하면서 짧게 한번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 9,020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죠? 여기까지 일단 내려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전 거점 8,880원 구간 마이너스 한 4%가 하락하면서 지지 테스트를 만약에 한다면은 매수세 유입하는지 짧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현대차 투자 이슈가 막 그렇게 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현대차 투자 이슈가 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1,400억짜리 소형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징주라고 해도 막 그렇게 재밌는 모습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보면은 오늘 순매수 금액 1억 5천 정도 들어왔긴 했는데, 이게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또 조금 아니죠. 거래대금은 물론 뭐 한 1700억 정도 쳐졌는데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참 부담스러운 주식이 아닌가. 소형주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차트적인 해석에서는 상방이 탈 시도가 있다. 근데 시외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인 1870원 정도, 1800원 정도 자리에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볼 거,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넥스트입니다. 넥스트의 경우에는 애플 이슈로 올라간 거죠. 현대차랑 다르게 애플 관련 이슈로 올라간 건데 일단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애플 혼합 현실 헤드셋 출시 기대감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MR 헤드셋 선보였다. 지난주 개발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서 뭐 넥스트가 뭐 연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막 분석해 놓은 곳은 없죠. 제가 예전에 한번 레포트 썼었나 싶긴 한데 예전에 한번 썼네요. 제가 예전에 썼던 다이너스티 레포트 한번 살펴보면은 21년 11월에 썼습니다. SDK AR 앱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11월 10일 날 SK텔레콤에 공급 계약 체결했다. 수주잔고 갖고 있기 때문에 수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턴어라운드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재무 상태 보면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고 있죠. 12월에 매출액 11억 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일단 아직은 마이너스 10억 자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4분기 기준으로. 하지만 자본은 일단 83% 빨갛던 시초 상승 주가 다 빨개지던데 그냥 오늘 올라가기는 하는데 근데 막 전체적으로 뭐 하다 소형주 위주로 움직였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5시간 전은 스팸 관여 과다 종목 뭐 한번 떴네요. 25일 내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분기 보고서 뜬 거 한번 보면은 매출액 22년 1분기 5억 매출액이 5억이네요. 아까 살펴봤던 4분기가 11억인데 1분기가 5억이다. 영업이익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 손실로 16억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단위 그쵸 16억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또 테마주의 성격이 너무 진하게 들어갔다. 재무만 살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최근에 강하게 하락한 거 메타버스 단물 빠지고 3만원에서 13,85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일단 상한가를 한번 만들어주고 오늘도 상한가 시도를 한번 만들어줬으나 소형주의 위치에서 4,200억 현재 소형주 중형주의 위치에서 꼭 재무 상태도 좋지 않은데 애플 테마가 묻어가지고 반짝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형성해줬던 22년 2월 여기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줬는데 그렇게 강한 하락은 보이지 않으면서 복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해줬죠. 200 EMA까지 일단 상승을 해줬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처음 만든 자리에서 거래량 여기서 한번 터졌고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 반등. 근데 올라가면서 매도세도 같이 출혈하면서 익절 물량이 나와줬어요. 보시면은 올라가면서 익절 나가고 또 익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가에서의 상승 움직임은 일단 단기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그래서 조정받을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일단 매물대 형성했었던 여기 9시 40분짜리 시가까지 19,850원 위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위에 잡아가지고 2만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8% 위치하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도 일단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매물대 쏟아내면서 익절 물량이 출현할지 아니면은 거래량 없는 하락 보여주면서 하단 구간에서 횡보를 할지가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반등 끌어준다면은 피봇 저항선 짧게 한번 테스트 해주고 여기 꼬리 자리 9시 45분 저가 21,200원 자리까지 일단은 열려있다. 단기적으로 한 4% 정도 반등 여력 보여줄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등 과정을 거치면서 매도 물량의 소화를 좀 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했다가 짧게 한번 매수 들어온 모습이고 외국인도 23일날 매수 들어왔다가 익절 나간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가에서의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 후에 매물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게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까지 보면서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 장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위주 움직임이었다.
근데 그것도 강한 테마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스윙하기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시 종목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하나 마이크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재료 테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코스피 200에 하나 마이크론 이슈가 있죠. 편입 종목 150에 하나 마이크론 들어갈 예정이다. 현출 종목도 짧게 한번 확인해 보면은 대하 TI, 톱텍, 오이솔루션, 글로벌, 생명과학, 에코마케팅, 유니슨, 다나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퇴출을 당하네요. 일단은 올라왔었는데 퇴출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그냥 뭐 한미 반도체 협력 기대에 거래량 2배 뭐 그런 거 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로 패키징 생산 및 부속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일단은 그냥 간접적인 부각 정도로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재무 입장에서 보시면 재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가총액 일단 9,300억 위치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21년 3분기 1,400억 대비 일단은 4분기 1,900억까지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또한 200억에서 330억 상승을 했고 순이익은 6월 달에 잠깐 증가를 했는데 일단 조정을 받았고요. 부채가 살짝 높긴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아니고 반도체 제조로 66% 매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기보고서 살펴보면은 제품 서비스에서 PKG 반도체 칩 부품화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58%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리콘 부품, 반도체 공정 소모품 33% 이렇게 두 개로 위치해 있습니다. 매출액 1분기 보면은 원 1,000원 단위죠. 2,100억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 아까 봤었던 1,900억 대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다. 한 10% 정도 상승을 보여줬네요. 매출액 2,100억.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330억 정도 있고요.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점수할 수 있겠고요. 그거 외에는 뭐 특이하게 뭐 공시 자료에서 뭐 볼만한 건 없고 레포트도 3월 17일 그냥 그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은 예상 상회된다. 하나 마이크론 12시 했죠. 영업이익은 하회했다. 4분기 21년 4분기 SK 하이닉스향 후공정 가시화의 주목 그냥 그 정도 참고를 할 수 있겠고요. 차트에서는 일봉상 고점을 일단 21년 1월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후로 고가 유지하다가 무상증자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하락하면서 저가 꾸준히 높여가다가 여기서 양봉지지 3번에 한번 보여주면 최근에 5월 23일 고가 한번 만들어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79%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외인 지속적으로 매수 유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 상대적으로 마지막 거래량인 21년 11월 거래량만큼 일단은 한번 터져줬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뭐 그리고 길게 횡보하기도 했고 뭐 반도체 재료 이슈 있고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조금 개선만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적인 성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분봉 입장에서는 최근 분봉에서 거래량이 두드러져 나온 거는 5월 20일 날 오후장 이때부터 한 번, 두 번 상승했고 단기적으로 익자 나오고 매출 한 번, 또 추가적으로 매도 한 번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비율로 매도세가 나오진 않았다. 고점 상승한 것 대비 그 정도로만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매수세 한번 보여줬었던 이쪽자리 18,920 정도 18,900 정도 오면은 거래량 조금 덜 빠지면서 아니 적게 출현하면서 횡보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오늘 당일 고가 보여줬었던 19,750짜리까지 일단은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일단 돌파해줘야지 여기 매수 거래량 출현했었던 매물대 2만원대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세 보여준다면은 주봉에서 이런 고가 수렴, 저가 수렴하는 움직임 보여줬었기 때문에 21,250원 무상증자 자리랑 21,600원 자리 위치할 수 있겠다. 현재가 주봉 대비 플러스 13%, 14% 정도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겠다. 그 정도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일단 시가총액 9,200억짜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명신산업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신산업 예전에 그 테슬라 관련해서 조금 강한 상승세를 20년 12월에 한번 보여줬었죠. 테슬라 협력업체 납품 진행 중 뭐 그런 식으로 이슈가 한번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쭉 하락하면서 뭐 그렇게 그다지 많은 부각은 받지 못했는데 초기에 올라갔던 그 20년 12월 8일
고가 구간 매물대 도달을 했고 최근에 어느 정도 매수세 유입이 확인이 됩니다. 기관에서 4월 1일 시점으로 매수세 쭉 놔주고 있고 5월 12일 날 저가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그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꼬리 달면서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5월 13일 형성하면서 올라가줬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상승 수렴했다가 하락 조정을 한번 보여줬는데 하락을 만들어줬다가 5월 19일 날 시가 21,800원에서 반등하면서 조금 기대감이 있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상승 시도를 한번 보여줬죠. 물론 5월 23일 여기 고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 그쵸? 명신사는 보던 건데 기분 좋네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 저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외가가 플러스 1.5% 매수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매수세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마감됐는데, 종가가. 근데 시외가에서 플러스 움직임이 시도한다는 거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운봉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움직임 나왔던 꼬리 자리를 이탈했는데 다시 한번 올려줬죠. 이탈하면서 반등. 이때 그 시장 자체가 그 갭이 좀 크게 만들어지면서 하락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반등 보여줬고 그 다음 또 매도 한번 나왔고 매수 이렇게 이어갔다. 근데 단기적으로 고점에서의 거래량 수렴이 이어지고 있긴 해가지고 현재 시외가에서 상승하는 거를 조금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당일시가 23,400원인데 현재 23,450원 자리까지 올라와줬고요. 유지하면서 올라가 준다면은 일단 핏볼 1차 저항선 23,700원 위치하고 있죠. 여기까지 도달하는지 확인해야지 일단은 상승 추세를 좀 축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여기 24,450원 현재가 대비 5% 정도 상승 여력이 한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 줬었던 26,600원 정도 현재가 대비 플러스 5% 정도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면은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대비 상당히 조금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무 상태를 명신산업은 안 봤는데 일단 뉴스부터 보면 1분기 매출 3,183억이다. 전년비 24% 증가를 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1조 2,200억, 1,100억 그쵸? 증가를 많이 했네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영업이익도 조금 들쭉날쭉하면서 4분기에 마이너스 92억 찍혔는데 218억으로 양전했습니다. 중국 법인이 근데 35%, 미국 법인 4.6% 상승을 했다. 수출 운반비 때문에 적자를 봤는데 그거 해소되면서 흑자 전환 성공했다. 좋은 상태죠. 한번 봅시다. 도배거에서는 올해 1,000억 원 투자하겠다. 총차입금도 뭐 증가했다. 자금 조달했고 이걸로 생산 설비 그리고 설비 구축 차입금 상환했다. 올해 2분기에 텍사스 공장 가동 시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북미 현지 조달 가능하다. 물류비 절감. 그래가지고 실적 개선 뭐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 추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저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5월 10일 날 저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명신산업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 부각받았던 이때만큼 4만원 자리까지 오는 거는 일단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만약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테슬라 부각을 받는다. 테슬라 일단 미국 장이 좋아져야죠. 근데 그걸 떠나서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해서 부각을 받는다면은 일단 열어둘 수 있는 거는 26,600원 자리가 아닐지 현재가 대비 플러스 14% 정도가 아닐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신산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9시 54분 일단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특징주 SP 시스템스 그리고 현대공업, 맥스트 살펴봤고요. 주시 종목으로는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명신산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브리핑을 제가 조금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긴 한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 조금 언급해 주시면은 제가 종목 분석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뭐 채팅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 저는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